이제 다 정리해야지. 창가에 앉아 작은 노트에 뭔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가던 최인우 노인의 입에서 나온 작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양로원에서 최인우 노인은 그저 말이 없는 가난한 노인으로 통했으니까요. 햇빛이 비치는 창가 자리는 양로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최인우 노인이 앉아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자리를 탐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모습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70 중반의 나이에 항상 같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낡은 안경을 쓴 채 조용히 지내는 모습은 양로원 직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최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양로원의 여러 간병사들 중 유일하게 최인우 노인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27살의 젊은 간병사인 지혜는 다른 직원들이 대충 약을 건네는 것과 달리 항상 의자에 앉아 최인우 노인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려 했죠. 고맙네. 최인우 노인은 소리 없이 약을 받아 삼키고는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혜는 그의 노트가 궁금했지만 사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짝 몸을 기울여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죠. 양로원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건강 체크, 11시 가벼운 체조. 이렇게 정해진 일과 속에서 노인들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TV 앞에 모여 드라마를 보거나 작은 정원에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최인우 노인만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원장님, 요양원 운영비가 또 부족합니다. 이번 달 난방비도 체납되었고요. 사무실에서는 원장과 총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양로원은 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정부 지원금은 제한적이었고 후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후원자를 더 찾아봐야겠어요. 노인분들 생활 환경이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원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사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불만이 쌓여갔고 그 화살은 종종 존재감 없는 최인우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최할아버지는 왜 항상 노트만 끄적거리는지. 가족도 없는데 뭘 그리 열심히 적는 거야? 아마 없는 재산 계산하나 봐.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던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병사들의 작은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지혜는 이런 말들이 싫었지만 직장 내 분위기를 생각해 크게 반박하지 못했죠. 대신 최인우 노인에게 더 신경 쓰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인우 노인은 평소와 달리 저녁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그의 방을 확인했을 때 최인우 노인은 창가에 앉아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가 유난히 지쳐 보인다고 느꼈지만 저녁을 건너뛰고 쉬고 싶다는 그의 말을 존중해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양로원은 작은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최인우 노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 점호 시간, 최인우 노인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그의 낡은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라진 것은 그가 항상 끼고 다니던 작은 노트뿐이었죠. 가족도 없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던 최인우 노인의 실종에 양로원은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밤사이 어디로 가신 걸까요? 지혜는 원장실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죠. 이미 신고는 해놨어.
하지만 최 노인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성인이니 우리가 강제로 붙잡아둘 수는 없지. 어쩌면 자의로 떠나신 걸 수도 있어. 다른 간병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찾아올 가족도 없는데 뭐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이었죠. 지혜는 그런 분위기가 안타까웠습니다. 최인우 노인이 비록 말이 없고 존재감이 적었지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걱정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지혜는 최인우 노인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서를 찾기 위해 방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쓸면서 지혜는 문득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지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양로원 원장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옆에는 작은 노트도 함께 놓여 있었죠. 최인우 노인이 항상 끼고 다니던 그 노트가 아니라 더 작고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지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볼까 아니면 그대로 원장에게 전달할까? 하지만 최인우 노인의 안전이 걱정되었기에 혹시라도 그의 행방에 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읽고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것을 원장에게 전해 주십시오. 첫 문장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인우 노인은 자신의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던 걸까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이름은 최인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비록 대우가 좋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이 앞으로 더 나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남깁니다. 편지는 계속되었고 지혜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내역, 예금 계좌 목록, 주식 보유 현황, 기업 기부 이력, 모두 합치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지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양로원에서 가장 초라한 차림으로 가장 조용히 지내던 최인우 노인이 사실은 엄청난 자산가였다니. 더구나 그 모든 자산을 양로원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편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유한 전 재산을 이 양로원에 기부합니다. 단 지혜 양이 중심이 되어 기부금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그 아이만이 진정한 마음으로 노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인우 노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는 마음을 다잡고 편지와 노트를 들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는 지혜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최인우 노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최인우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와 노트를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편지를 받아들었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한 표정이었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죠. 놀라움, 의심, 그리고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최 노인이 20억이라고? 지혜 씨,
이거 농담 아닌가? 원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도 이해했습니다. 낡은 스웨터에 항상 소박한 모습으로 지내던 최인우 노인이 거대한 자산가라니 누가 들어도 황당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노트에 있는 계좌번호와 부동산 내역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20억 원을 양로원에 기부하겠다고 하셨어요. 원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노트에 적힌 은행에 연락을 취했죠. 지혜는 원장의 표정이 통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놀라움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네. 최인우 명의로요. 맞습니다. 정말요? 그 정도 금액이 감사합니다. 원장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사실이었어. 최 노인이 정말 큰 자산가였어. 지혜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원장은 노트를 다시 한번 넘겨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노인은 은성기업의 전 대표였어. 중견기업으로 꽤 성공했던 회사지. 은퇴 후에 홀로 지내다가 우리 양로원에 들어오셨던 거야. 지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은성기업은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회사였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도 젊은 시절 은성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죠. 그런데 왜 그렇게 소박하게 지내신 거죠? 아무도 모르게. 원장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여기 적혀 있네.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었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노인으로 지내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야. 지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최인우 노인은 양로원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홀대를 받았습니다. 간병사들은 그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고 다른 노인들도 그를 무시했죠. 오직 지혜만이 그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원장은 긴급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양로원의 모든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고 원장은 최인우 노인의 실종과 그가 남긴 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인우 노인께서 우리 양로원에 20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 노인의 행방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는 했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색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로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달려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근 계곡에서 최 할아버지가.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나갔고 원장과 다른 직원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양로원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고 경찰관이 원장에게 다가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계곡에서 노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이곳에 계시던 최인우 씨로 확인됩니다. 현재로서는 사고사로 추정됩니다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최인우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이제 다 정리해야지. 가 갑자기 무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원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최 노인의 장례는 양로원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뜻대로 20억 원의 기부금은 양로원의 개선과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최인우 노인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소 그가 존재감 없이 살았던 것처럼 그의 떠남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양로원 직원들과 몇몇 노인들만이 참석했고 가족이나 친지는 아무도 없었죠. 부검 결과 최인우 노인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계곡 추락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새벽녘에 홀로 계곡을 산책하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혜는 그가 남긴 편지가 사실상의 유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원장은 모든 직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고 평소 최인우 노인을 홀대하던 직원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최인우 님이 남기신 기부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최인우 노인의 노트에 기록된 재산 목록이었죠. 아파트 3채, 상가 2곳, 주식, 예금. 모두 합쳐 23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우리 양로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단 기부금 관리는 최 노인의 뜻에 따라 지혜 씨가 맡게 될 것입니다. 간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가장 경력이 짧은 지혜가 그런 중책을 맡는 것에 불만이 있는 듯했죠. 그러나 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명확한 뜻이었습니다. 지혜 씨만이 진정한 마음으로 노인들을 대했다는 이유로요. 한 간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 최인우 노인을 특히 홀대했던 서연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할아버지를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못했어요. 알았더라면.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간병사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노인이 사실은 거대한 자산가였다는 사실보다 그가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죠. 우리 모두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최 노인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노인으로 지내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그 시험에 실패했죠. 원장의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최인우 노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비극적 사고였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지혜는 최인우 노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모두 그가 조용히 지내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지혜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최인우 노인과 한 여성, 그리고 어린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을까요? 지혜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던 지혜의 눈에 한 장의 신문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은성기업 최인우 대표 가족 교통사고로 상실이었죠.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지혜는 최인우 노인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15년 전 아내와 외동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 사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뒤 홀로 지내다가 3년 전 양로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게 지내셨던 거였구나. 지혜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최인우 노인의 삶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노인의 모습이었죠. 일주일 후 원장은 최인우 노인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낡은 양로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의료시설을 확충하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포함되어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로원의 이름을 최인우 기념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기부금 관리인으로서 모든 계획에 꼼꼼히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최인우 노인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랐고 양로원이 노인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3개월 후 양로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밝고 넓은 복도, 쾌적한 개인방, 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진 진료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 공간. 노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최인우 노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난 걸까요? 어느 날 지혜는 최인우 노인의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글씨체였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 남은 생에서 마지막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과연 사람들이 나의 재산이 아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인우 노인은 자신의 실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양로원은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최인우 기념관 정식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언론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은 최인우 노인의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에 감동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지혜는 양로원 마당에 작은 동판을 세우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동판에는 최인우 노인의 마지막 메모가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혜가 직접 추가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도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최인우 기념관은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노인 복지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둡고 침울했던 공간이 이제는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죠. 노인들은 더 이상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원예교실, 미술치료, 음악 감상,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매일 진행되었고 노인들의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지혜는 이제 기부금 관리인이자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하며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10일 말벗 서비스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역 대학생들과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지혜는 최인우 노인이 가장 원했던 것이 진심 어린 대화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간병사들은 여전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몇몇은 지혜의 급속한 승진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연은 자신이 최인우 노인을 홀대했던 과거 때문에 지혜를 대할 때마다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
이번 주말 특별 행사에 지역 언론이 취재 온대요. 최 노인 이야기가 또 기사화될 모양이에요. 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인우 노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양로원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준비해 둘게요.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최인우 노인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최인우 노인의 방이었던 공간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기억의 방이라는 작은 전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최인우 노인의 젊은 시절 사진과 은성기업 관련 기사들, 그리고 그가 남긴 메모와 편지 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죠. 지혜는 자주 이곳에 와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던 지혜의 눈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고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건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호기심이 생겨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우 기념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 남성은 지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어딘가 최인우 노인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지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인우 노인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그것도 조카라니.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본 최준호는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삼촌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느라 연락이 잘 닿지 않았거든요. 삼촌의 기부 소식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최준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3년 전에 삼촌을 모셔다 드렸을 때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었는데. 네, 최 할아버지를 직접 모셔다 주셨다고요? 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촌께서 원하셨어요.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앉은 최준호는 지혜에게 최인우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성기업을 일구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최인우 노인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가진 재산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삼촌은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모두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나도 한 명의 평범한 노인으로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알고 싶다고요. 지혜는 최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인우 노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갈망했던 것이고 자신의 재산이 아닌 자신 자체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삼촌이 남긴 편지를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지혜는 서랍에서 최인우 노인이 남긴 편지와 노트의 사본을 꺼내 최준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내려갔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촌다운 결정이에요. 늘 남을 위해 사는 분이셨거든요. 최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군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단지 그분이 항상 조용히 자신의 노트에 뭔가를 적으시는 모습만 기억해요. 최준호의 눈에 슬픈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노트에는 아마도 삼촌의 인생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아내와 딸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대화가 끝나고 최준호는 양로원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를 안내하며
최인우 기념관의 변화와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인들이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 간병사들이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최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의 뜻이 잘 실현되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 씨. 마당에 도착했을 때 최준호는 동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문구를 응시했습니다. 이 문구, 삼촌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성공했을 때도 늘 이 말을 잊지 않으셨어요. 지혜는 최인우 노인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 양로원에서의 3년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최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최 할아버지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동안 그분은 늘 조용하셨거든요. 그분의 삶이 더 궁금해요. 최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삼촌은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겉으로는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준호의 이야기 속에서 최인우 노인의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가족을 무척 사랑했던 남자,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던 사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몰래 기부해온 독지가. 지혜는 그제야 왜 최인우 노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양로원에 왔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아내와 딸을 잃은 후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셨고요. 최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을 만났는지 실감했습니다. 최인우 노인은 단순히 평범한 노인도 그저 돈이 많은 자산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타인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떠나기 전 최준호는 지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삼촌의 유품 중 일부입니다. 지혜 씨가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삼촌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니까요. 최준호가 떠난 후 지혜는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그가 남기고 간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 작은 수첩, 그리고 금빛으로 빛나는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내 삶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어지는 페이지들에는 최인우 노인의 삶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구나. 지혜는 수첩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아내를 만난 날, 딸이 태어난 기쁨,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까지 모든 순간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양로원에서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저 가난한 노인으로만 본다.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괜찮다. 나는 진정한 마음을 보고 싶을 뿐이니까. 그리고 몇 페이지 뒤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간병사가 왔다. 지혜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를 대한다. 내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인다. 그녀에게는 타고난 따뜻함이 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최인우 노인을 대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의 마지막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내 재산은 이곳에 남겨두리라.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며. 그리고 지혜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녀는 특별한 아이다. 세상에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인우 노인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20억 원의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 그리고 작은 친절이 가진 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한 달 후, 양로원 앞마당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인우 추모 및 장학금 수여식이었습니다. 지혜는 최인우 노인의 유산 중 일부를 활용해 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이날 첫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최인우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셨습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의 선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셨죠. 오늘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그런 가치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지혜의 연설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5명의 학생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양로원의 노인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혜는 양로원 마당의 동판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 또 하나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누군가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구는 최인우 노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명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깊은 의미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지혜는 이 문구가 모든 방문객들에게 작은 울림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최인우 기념관은 이제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최인우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혜는 저녁 무렵 일과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최인우 노인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노트를 적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의 정신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최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당신이 남기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지혜의 작은 속삭임은 저녁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최인우 노인이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아마도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요. 당신이 남기신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잊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최인우 기념관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곳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외면받던 노인의 아름다운 유산, 그리고 그 유산이 만들어낸 따뜻한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